새누리당은 요즘 이정현 대표가 여는 친박계 최고위원 회의가 있고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여는 회의가 있고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가 여는 비상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지붕 세 가족입니다. 어제 이정현 대표는 지지율이 합쳐도 9%도 안 되는 대선 주자들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비박계를 맹비난했는데요. 새누리당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새누리당 이진곤 윤리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새누리당 비박계 중심 회의가 비상시국위원회거든요. 야당이 만든 건 비상시국기구고요. 비상은 비상인 거죠, 위원장님? 글쎄 요즘 보니까 정치적으로 무슨 지진이 난 것 같죠. 그다음에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비상시국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비상시국에 더 계속 비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그 해법 좀 여쭤보려고요. 예. 네,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비상인데 다 비상입니다. 예. 청와대도 여당도 비상인데 국민도 비상이고 어디가 제일 비상 같으세요? 이 비상이 지진이 진앙지가 어디냐면 청와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가장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비상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당연히 지금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되면 이 새누리당도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죠. 예. 국민들도 지금 사실은 계속 퇴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국민들도 요즘 말하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이다 이렇지만 국민들도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당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분열해서 연일 등 돌리고 따로 회의를 한다고 하니 밖에서 보기엔 좀 황당하기도 한데 그러면 먼저 이정현 대표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정현 대표가 12월 중에 빠르면 21일 네. 늦어도 26일인가 퇴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걸었습니다만 비박계에서는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새누리당의 친박계가 지난 8월 9일이었죠. 그 전당대회 때부터 좀 과한 욕심을 부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 삭스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4.13 총선의 책임은 다들 지고 특히 친박계가 많이 지고 있다고들 여기는 판에 그 다음에 보란 듯이 싹쓸이를 하고 이름으로써 비박계의 상실감을 굉장히 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비박계도 지금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딴 집 살림 차리고 나가고 저렇게 막 공격을 해대고 이미 무력화된 이정현 대표를 공격하면 누가 용기 있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저 사람 저렇게 되니까 힘없으니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 이래 되니까 이 집안을 여당은 속성상 보수 정당은 속성상 갈라져가지고 서로 각자 도생하는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차피 나중에 다시 모일 것이라면 지금부터 어떤 단합의 노력 그게 국민의 기대에 대한 보답이기도 한데 이분들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은 너무 이걸 오래 끌면 정말 자기들의 입지도 없어진다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그 골이 워낙 깊어서 당 해체설, 분당설 나오잖아요. 그렇게 갈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당의 중심 구심력을 강력한 구심력 역할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럼 당은 지금 말 그대로 해체 수준이죠. 그런데 이 해체 수준이라는 게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당은 새로 재건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 적당히 열분물해가지고 적당히 무슨 땜질 해가지고 다시 우리 여당입니다. 이런 나설 입장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당은 이참에 완전히 옛날에 그 2004년 네. 또 2011년 이때와 같이 완전히 새로 난다. 이런 각오로 국민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줘야지 서로 자기 힘 자랑해가지고 누가 당권을 잡느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2004년 이야기하셨으니까 예. 천막 당사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박근혜라는 네. 구심력이 있었습니다. 네. 확실한 차기 주자 이게 있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누리당 내에 누가 그런 구심력을 발휘할 분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네. 너무 힘자랑하시지 말고 우리가 그야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우리 다 명색이 없어진다. 이걸 좀 그 현실에 대해서 네. 현실을 분명히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뭉치면 산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새누리당이 책임이 있다는 건 온 국민이 공감할 겁니다. 그 안에서 책임을 찾는다면 역시 당직자들일 거고 당직자 중에 책임을 찾는다면 당연히 당대표가 더 책임이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정현 대표 발언을 보면 지지율 다 합쳐도 9%도 안 되는 대선 주자들이 나한테 물러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점점 감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정현 대표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당신들은 뭐 잘했는데, 뭐 잘났는데 네. 이런 생각이지만 그렇게 마음에 있는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더더구나 한 여당을 이끄는 그 대표로서는 할 말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새누리당이 지금 오늘날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열 현상도 일으키고 이렇게 무력화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친박계가 그 원인을 제공을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청와대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당에서는 친박이라는 분들이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져야죠. 네. 그렇다면 왜 비박이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로서는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저렇게 하는 데는 우리의 잘못이 있다. 이걸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요. 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진작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상대방의 공격도 좀 무뎌지지. 자꾸 만약 나서 당신도 비웃듯이 말이지 9%도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됐습니까? 공격 본능이 또 자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중에 비상시국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정현 지도부에 맞서는 비박계 최고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죠. 지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로 지금 힘싸움 아닙니까? 네. 비박계, 친박계도 지도부는 우리가 구성해 있다. 그 비박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신들은 이미 무력화됐어.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됐는데 비박계에 대해서도 말이죠.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당원이 아니에요. 네. 당원이 아니고 당 밖에서 저는 이를테면 당의 윤리수리공 뭐 또 윤리감시원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갔더니 지금 당이 이 모양이 돼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저도 좀 기가 막히는데 어쨌든 그 비박계에 계시는 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분들 개개인을 얼마나 굉장한 분으로 보느냐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은 좀 그렇게 안 볼 거거든요. 김무성 전 대표, 뭐 남경필 지사, 뭐 김문수 전 도지사, 뭐 원희룡 전 현재 네, 제주도지사 네. 이런 분들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렇고 스스로는 다 나는 정치적 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국민이 특히 이 시국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그분들을 바라봐 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자신들은 오히려 당을 살리는 일 그래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던 일을 함께 같이 사죄하고 당을 살리는 일. 여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정현 대표 공격에서 그 사람 떨어뜨리면 뭐 대단한 그 공적이 생깁니까? 네. 그건 아니죠. 그러면 다시 봉합하기 어려울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른바 제3지대론의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여기에 이제 뭐 비박계,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가 전부 합쳐지는 이른바 중도 대연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만으로서 지금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새로운 어떤 대전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 당이 거듭 새로나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시 중도 보수 대연합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밖에서 제3지대에서 다시 하나의 그 결집을 할 수 있다면 그 팀이 새누리당을 끌어안는 식의 그런 구도가 되면 되겠는데 새누리당이 그 사람들 수용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더 우습게 생각하니까 네. 오히려 그분들이 새누리당을 끌어안는 식으로 그래서 같이 힘을 합치는 식의 그런 제3지대에서 그런 식으로 당이 그 보수 정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 재건될 수 있다면 네. 아마 그게 어떤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답답하면 그렇게 해야죠. 뭐냐면 자기들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걸 생각해서는 그렇고 또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외로운 지금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만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잖아요. 대중 정치 시대에는 대중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손학규 대표도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좋은가 그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넓혀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검찰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변호인에 따르면은 제일 마지막에 해달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고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당초 입장과는 약간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 변호인의 말씀은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안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야당은 결코 이 문제를 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신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청와대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은 최소한 8개월 이상이 걸린다면서 국회 통과 여부,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탄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하고 서면 조사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청와대가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자, 이제 야권에서는 선전포고격으로 그렇다면 퇴임 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협박하시는 건 안 좋죠. 왜냐하면 정치인이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레토릭이라도 대통령을 뭐 심지어 또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시체 말로 그렇지만 어쨌든 뭐 목숨만은 뭐 살려주겠다 이렇게까지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저 국민들에게도 또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도 이번에 이 일은 갑자기 당한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당했는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특검 수사까지 받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쪽에도 그러니까 그 변호사를 이제 선임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그러한 준비를 그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할 기회는 그런 시간 여유는 주는 게 옳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보통 일반인이라도 그런 수사를 받을 때는 국회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저 국회의원님들은 뭐 오라면 안 가고 버틴다든가 아니면 회기 중엔 잡을 수도 없잖아요. 잡을 수도 없고 가면 네. 또 충분히 나는 지금은 못 가겠어 몇 번이나 그 기회를 연기해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지금 이렇게 무력화됐는데도 그걸 지금 더 무력화할 그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진상을 밝히는데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여야의 정치권의 프레임이 좀 불명확했는데 지금 요 며칠 동안에 좀 뚜렷해진 게 있습니다. 퇴진하라라고 이제 야권의 입장이 정해졌고 청와대는 퇴진은 못하겠다, 하야는 못하겠다 이렇게 정확히 뚜렷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박지원 위원장 말하는 것처럼 야권 여당이 청와대가 탄핵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사실 탄핵으로 몰고 가면 야권도 좀 불편한 게 많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마 근데 만약에 지금 탄핵을 몰고 가면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 있지 않습니까? 네. 비박계도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어제도 김무성 대표는 전 그렇잖아요. 대표는 그러니까 재차 지금 강조했습니다. 네. 야당 전체 무소속까지 합하면 171석이죠. 거기다 29석만 더 보태면 네. 탄핵되는 겁니다. 소추는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탄핵을 못할 이유는 없죠. 그다음에 법에 대통령을 그러니까 법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고, 근데 이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고, 정치적으로 도저히 대통령을 안 되겠다, 내보내고 싶다,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치적으로 숨통을 열어놓은 것이 탄핵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야당이 대통령을 못 견디겠다 이런 거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헌법 규정은 지켜야죠. 안 그러고 현직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물리력밖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께서는 전에 한 경험도 해보셨잖아요. 특검 경험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경험 해보셨으면서 지금 와서 자신은 전혀 모른 척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오히려 저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노련한 분들이 이것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게 낫지. 그다음에요 대통령을 서로 탄핵으로 못 쫓아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렇더라도 대통령 충분히 무력화됐고 제가요 옛날에 2004년 탄핵할 때 제가 그날 밤에 저녁에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주최한 그 토론회에 나가서 네 사람이 토론했는데 저 혼자서 유일하게 탄핵은 절대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네.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살리는 것이지 네. 죽이는 게 정치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미 뭐 프레임이 다 짜져 있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그겁니다. 뭐냐면 지금도 너무 몰아붙이는 거는요. 역풍이 올 그리고 수 큰 있습니다. 역풍을 받았죠. 예, 그때. 네. 예.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된다.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선전 보고를 했습니다.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해놓고는 헌법 뒤에 숨는 꼴입니다. 어젯밤에는 길라임이 화제였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끝입니까? 3단계 수습 방안, 즉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선출, 총리가 대통령의 법적 퇴진일을 포함한 향후 정치 일정 발표까지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시국 수습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됩니다. 자, 야권의 입장이 명확해졌는데 뭐 청와대 입장도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이제 다음 대국민 담화나 청와대 입장이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자, 국내각 총리 빨리 임명해 주세요. 국회에서 따르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박 대통령이 퇴진할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이 선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카드는 어디까지가 가능할까요?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외의 대안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뭐냐면 대통령은 이 국민들이 왜 화를 내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감정을 좀 다독거려줄 필요가 있고 하니까 대통령 제가 생각할 때 이랬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건 책임 총리제. 여하튼 모든 내체의 모든 권한은 그 국회가 뽑는 네. 국무총리에게 일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러나 이거 그 헌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운용상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그 헌법 위반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새누리당을 떠나겠다. 그 정치적으로도 나는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차기 특히 다음 대선 관리는 저는 완전히 대선 관리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새로 뽑히는 국무총리가 지휘하에 그 내각이 새 내각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다음에 여야도 같이 참여하는 어떤 만약에 저 선거 관리 무슨 기구를 별도로 두더라도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면 대통령을 더 이상 무력화시킬 필요도 없고 네. 야당으로서도요 대통령을 완전히 밀어내버린다. 이럴 때 오는 역풍을 감안하면 오히려 대통령 무력화를 그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 자신들한테 유리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그렇게 건- 되면 또 네. 공이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이진권 새누리당 윤리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